여기는 고담시 르보슈라고 불리는 한 남성이 어느 건물로 들어서고 있었는데요. 그 안엔 닥터 허트가 이끄는 빌런 집단 블랙글러브가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밤 제제벨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킨 브루스는 모든 걸 그녀에게 털어놓고 그녀와 연인이 되어 있었는데요. 데이트를 하던 중 그녀는 의문의 단체에서 초대장이 왔다며 브루스에게 건네주는데 그 단체는 다름 아닌 블랙글러브였습니다. 블랙글러브의 존재를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배트맨은 그들의 실체를 찾아내기 위해 온갖 수사를 동원하지만 결국엔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는데요. 그 시각 고담시의 어느 한 곳에서는 닥터 허트가 배트맨을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 본인의 계획을 실행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케이브로 돌아와 브루스는 제제벨을 초대하여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브루스가 배트맨이 되어 무리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곤 그를 걱정해 배트맨 활동을 중단할 것을 권유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에 브루스의 마음이 흔들리던 그때 컴퓨터에서 어떤 화면이 송출되는데요. 그 화면에 적힌 글자들은 주르의 나르라는 영문모를 글이었고 이것을 본 브루스는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뒤 잠시 외출 중이었던 알프레드가 케이브로 돌아오지만 케이브는 이미 초토화된 상태이자 이미 블랙글러브의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블랙글러브는 배트맨을 공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팀을 습격하는데요. 하지만 팀은 당황하지 않고 그들의 습격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그 후 팀은 다른 곳에서 활동하고 있던 나이트윙에게로 무전을 하고 배트맨에게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알려준 뒤 자신과 합류할 것을 권하지만 이미 블랙글러브의 검은 마수는 그에게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닥터 허트는 정신을 잃은 브루스에게 마약을 주사한 뒤 그를 거리에 내버리는데요. 그 후 브루스는 한 노흑인의 발길질로 인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깨어난 브루스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노흑인은 그런 브루스를 데리고 다니며 함께 구걸을 하는 등 하루 일과를 같이 보냅니다. 이윽고 해가 질 무렵 노흑인은 하루 종일 함께 있어준 브루스에게 자신이 주는 선물이라며 고장난 카세트를 지어주고는 오늘 밤에 어떤 장소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 후 그들은 노을을 보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한참을 대화를 나누다 브루스가 무심코 고개를 돌린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브루스는 약속 장소로 노흑인을 만나러 가지만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그 노흑인은 다름 아닌 어제 죽은 사람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 후 브루스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주르의 나르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촌쪼가리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가 만들던 것은 다름 아닌 배트맨 슈트였고 그는 그렇게 자신이 배트맨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내지만 그가 말한 배트맨은 고담시의 배트맨이 아닌 주르의 나르의 배트맨이었습니다. 배트맨으로 돌아온 브루스는 블랙글러브의 말단들을 찾아내서 블랙글러브의 위치에 대해 알아내는 중이었고 그런 그의 뒤로 또다시 배트마이트의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아직 정신이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닌 배트맨은 배트마이트와 대화를 나누며 주르의 나르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배트마이트의 얘기에 따르자면 과거 우주엔 주르의 나르라는 외계인성이 있었고 그곳에 있던 한 과학자는 망원경을 통해 배트맨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에 영감을 받은 과학자는 자신도 배트맨이 되었는데요. 그 후 자신의 행성이 다른 외계행성에 침공을 당하게 되자 배트맨의 도움을 받기 위해 그를 주르의 나르로 소환하게 되고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트맨이 격리 실험에 참가했었을 당시 그 실험을 주도했던 박사인 닥터 허트가 배트맨의 정신을 통제하려고 체면을 유도하는 말을 심어놓았는데 그 말이 바로 주르의 나르였고 케이브에서 배트맨이 정신을 잃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배트맨은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를 대처할 예비인격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그 인격이 주르의 나르의 배트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고등청장이 브루스를 만나기 위해 그의 저택에 찾아왔는데요. 하지만 그곳엔 이미 블랙글러브의 함정이 깔려 있었고 그렇게 고등청장은 속수무책으로 웨인 저택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블랙글러브는 계획의 최종 단계를 위해 아캄 정신병원을 접수한 뒤 그곳으로 모여들고
그곳엔 블랙글러브와 손을 잡은 조커도 있었습니다. 닥터 허트는 세계 각국의 부유층을 초대해 배트맨과 조커의 싸움에 내기를 건 뒤였고 마침내 그곳에 배트맨이 나타납니다. 밖에서 정찰 중이던 부하들을 모두 쓰러뜨린 뒤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던 그때 배트마이트가 자신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며 그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립니다. 한편 고등청장은 여전히 외인 저택에 갇힌 채 함정들을 피해 고군분투하는 중이었고 그가 위기에 처한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 그를 도와주는데요. 그들은 다름 아닌 데미안과 탈리아였습니다. 아캄 정신병원 내부로 들어온 배트맨은 제제벨이 그곳에 납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더욱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배트맨은 조커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부유층들이 모니터를 통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배트맨이 조커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런 그의 뒤로 유리벽을 통해 갇혀있는 제제벨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녀를 구해주기 위해 배트맨은 유리벽을 깨부시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안엔 이미 블랙글러브의 함정으로 인해 독이 가득한 상태였고 그 독을 마신 뒤 배트맨은 정신을 잃게 되는데요. 그렇게 쓰러져가는 그의 앞에서 제제벨 제시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간이 흐른 뒤 배트맨이 눈을 뜨지만 그는 이미 관에 갇힌 채 땅에 생매장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는 블랙글러브와 부유층들이 배트맨의 최후를 보며 그를 비웃고 있었는데요. 아직 그곳에 남아있던 조커는 배트맨을 너무 얕보지 말라며 배트맨이 들고 다니던 카세트를 그들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걸 받은 제제벨은 그저 고장난 카세트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 카세트를 살펴보는데요. 카세트에는 발신기가 달려있었고 그들이 카세트를 만지는 순간 그 당시 어딘가에 있는 보르스의 컴퓨터로 신호가 전송되어 아캄 정신병원의 폐쇄장치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예측하고 모든 죽음의 함정에 대비를 하고 있던 배트맨이 마침내 무덤 속에서 기어 올라옵니다. 배트맨은 항상 상상을 초월하니 한번 느껴보라고 말한 뒤 조커는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의 앞에 배트맨이 나타납니다. 배트맨은 블랙글러브의 부하들을 가뿐하게 때려눕히고 그런 그에게 제제벨이 자신의 배신으로 인해 더 이상 어느 여자도 믿지 못할 거라며 의기양양해하지만 배트맨은 처음부터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고 그녀를 사랑했던 것은 모두 연기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블랙글러브에게 납치되어 있던 나이트윙도 나타나 배트맨을 도와주는데요. 나이트윙에게 딜을 맡긴 뒤 배트맨은 도망치는 닥터 허트를 쫓아갑니다. 자신을 쫓아온 배트맨에게 허트는 자신은 토마스 웨인이라고 브루스의 아버지라며 또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요. 배트맨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자 허트는 웨인 부부와 웨인 가문의 위상을 추락시킬 충격적인 위전 문서와 사진들을 만들었다고 말하며 배트맨에게 블랙글러브를 숨기라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배트맨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리 없었고 허트는 서둘러 헬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배트맨이 헬기에 올라타 공격을 하는 바람에 헬기는 그만 강으로 추락하여 폭발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 로빈과 고든, 탈리아 모자가 뒤늦게 도착을 하지만 배트맨의 행방을 찾을 순 없었고 나이트윙은 배트맨의 망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고담시 어딘가에서 블랙글러브의 멤버였던 르 보슈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는데요. 배트맨과 로빈은 죽었다며 말을 하는 그의 뒤로 배트맨의 뒤를 이은 그레이슨과 4대 로빈 데미안이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닥터 허트와 그가 이끄는 빌런 집단 블랙글러브의 등장, 그리고 배트맨의 파멸과 최후를 그려낸 작품 배트맨 RIP. 위기에 대처하여 본인의 대비 인격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죽음의 상황마저 대처해내는 배신의 위용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닥터 허트는 1963년에 배트맨 샵 156에서 배경 캐릭터로 처음 등장한 캐릭터인데 작가 모리슨이 메인 빌런으로 끌어올렸고, 주루의 나르 배트맨은 1958년에 배트맨 샵 113에서 등장한 배트맨의 흑역사격인 캐릭터인데요.
있는데요. 엄청 옛날 캐릭터들과 설정까지 끌어모아서 쓰는 것을 보면 모리슨의 덕력이 얼마나 아스트랄한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의 후반부엔 조금 생뚱맞게도 누군가가 배트맨을 납치하여 그의 복제 클론을 만들려고 하는 단편이 실려 있는데요. 이 단편은 본 책의 다음 스토리인 파이널 크라이시스에서 벌어지는 일을 짤막하게 실어놓은 거니까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지 하고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17년에 시공사를 통해 국내 출간되었지만 현재 정발된 배트맨의 책 중에서도 거의 최상급으로 난해한 스토리이기에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세 번 읽다 보면 그제서야 진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책이니 도전 정신이 강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참고로 저는 3번 정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공방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